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화면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코노미스트에서 미국은 인구 감소에 유난히 취약한 나라다라는 기사를 냈어요. 자,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미국은 인구가 늘고 있을까요? 줄고 있을까요? 늘고 있죠, 늘고 있죠. 미국은 인구 잘 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민자가 많아서. 정답입니다. 이야. 이민자가 많아서까지는 뭐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맞춰버린 것 같아. 맞춰버려가지고. 자, 여기까지. 네, 요거 보시면 인구가 늘고 있어요. 매년 평균 뭐 한 0.3% 이상 인구 늘어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민 덕분이고요. 네. 미국 역시 이제 출산율 감소로 원주민들 감소하고 있어요. 요즘 미국 출산율이 한 1.67? 아, 저게 미국 출산율 그래프예요? 빨간 게?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제 아유, 인구가 그래도 느네, 부럽다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역사상 최근이 인구가 가장 느리게 늘고 있는 시기예요. 느리게? 네. 천천히 늘고 있다? 대공황 이후로 정말. 근데 출산율이 사실 미국보다 낮은 나라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네. 뭐 그리고 인구가 감소한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인구 변화율 중에서 제일 많이 감소하는 나라. 인구가? 네. 1등이 어디예요? 불가리아. 불가리아. 불가리아요? 2020년에서 2050년 사이의 예상 인구 변화율인데 22.5%가 줄어든다는 거네. 맞습니다. 한국보다 더 많이 줄었어? 네, 리투아니아. 근데 다행히 여기는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나라도 있는데 예. 인구가 늘고 있는 미국이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이 고민이 있대요, 인구 고민이 때문에?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미국도 고민이 있어요. 무슨 뭐 고민이 고민이 있어요? 배부른 고민이지 그게. 있대요. 있대요. 좀 들어봐야죠. 있으니까 가져왔겠죠. 예, 알겠습니다. 코스프레, 환자 코스프레. 예. 네.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웃기지 마세요. 살이 쪄가지고 예. 청이라 옷이 좀 불편해요. 네. 근데 미국은 일단 첫 번째는 다른 나라보다 국내에서 인구 이동이 많아요. 근데 큰 나라들의 이게 특징이기도 한데 이제 경제 활동에 기반이 되는 도시들이 곳곳에 많잖아요. 그래서 뭐 뉴욕에 살다가 텍사스로 오거나 뭐 콜럼버스로 오거나 마이애미로 가거나 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재택근무가 가능해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인구 이동이 굉장히 더 많이 늘었습니다. 미국은 인구 이동이 많다. 네, 근데 그 나라 안에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다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예. 마음이 다 비슷해서 모이는 도시로 계속 모이고 빠져나가는 도시에서 계속 빠져나가요. 그렇겠죠. 네. 최근 몇 년간에 사람들이 자꾸 남쪽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 한번 볼게요. 이 기사 화면 보시면 네, 미국 뭐 경제의 무게 중심이 남쪽으로 기울어졌다. 뭐 남부 대도시들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뭐 그러면서 텍사스에 제일 많이 모였다. 사람들이 뭐 자꾸 남쪽으로 이동하나 봐요. 미국인들은. 네. 일자리 찾아서 뭐 등등. 일자리가 맞습니다. 많으니까요. 그리고 뭐 세금도 텍사스 같은 싸고. 경우에는 세금도 예,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네. 원격 근무, 뭐 재택 근무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날씨 좋은 그런 곳에서 거주하나 네, 보네. 제한도 없고. 플로리다로 가는 네. 거지. 네. 플로리다. 플로리다. 그냥 넘어갑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빠르게 늘어나고 예.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는 또 좀 무섭게 감소하는 그런 경향인데 사실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에서도 이런 지금 제가 말하는 모습은 잘 안 벌어지는데 네.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유령 도시 같은 급감 도시들이 나타나면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자, 요 화면 보시면 코로나 이후 이제 더 강화가 됐는데 이 표는 2010년부터 20년 사이의 인구 변화입니다. 근데 색이 붉어질수록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뜻이고요. 까말수록 검정에 많이 가까울수록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진짜 텍사스, 플로리다. 네, 근데 이 10년 사이에 미국의 인구가 한 7.4%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나라는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 전체가 그냥 희끄무레한 분홍색이고 일부 대도시들 한 곳에만 인구가 조금씩 늘어날 텐데 네. 미국은 인구 전체는 늘어나고 있는 나라지만 빠지는 빨갛게 막 확확 그쵸. 줄어드는 도시도 있고 또 시퍼렇게 굉장히 늘어나는 도시도 있고 굉장히 맞습니다. 역동적이다. 근데 이 미국 지도 보시면 좋아 보이는데, 지난 그래서. 10년 동안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예. 인구가 많이 줄었죠.
아니 그 줄어든 근데 데도 있지만 그리고 늘어난 데도 되게 이제 고르게 맞아요. 분포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메리칸 정도면. 미국인들의 인구는 또 줄었어요. 토착 미국인 25% 정도가 줄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면 뻔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민자 말고 네네. 원래 살던 사람들. 아, 저 얘기 같으니까 인구가 차라리 그냥 조금씩 다 줄어들면 그나마 그냥 조금씩 걱정은 되면서 별일이 없는데 특별히 많이 저렇게 줄어든 줄어드는 인구가 팍팍 생긴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곳이 생기니까 전체 정원이 같으면 네. 그러다 보니 줄어드는 곳에서 다른 인구 감소국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미국에서는 나타난다. 네. 그런 얘기인가 보네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감소가 되는 정말 시뻘건 곳들 이런 곳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학교도 없어지고 병원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 또 하나는 연방제도라는 거죠. 지방자치. 미국이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강릉의 인구가 만약에 줄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강릉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없어지잖아요. 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거둔 세금을 강릉으로 보내서 도시 붕괴를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중앙집권형 국가니까. 네, 맞아요. 중앙 정부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니까 다 같이 모아서 필요한 것에 보내줄 수가 있죠. 되는데. 네. 근데 미국은 미국은 각 주가 각자 도생이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강릉에서 거둔 건 강릉에서 쓰고 서울에서 쓰는 세금은 서울에서 씁니다. 거둔 거는. 근데 국가별 지방세 비중표를 보면 미국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세수가 줄어드니까 더 빠르게 말라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주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인데 세금이 덜 거쳤어.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담할 세금은 더 높아지겠죠. 아니면 병원이 망하거나. 그러네.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도 주정부가 주는 경우가 많아서 인구가 줄면 연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 인구 이동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유령 도시도 확 번화하는 도시도 확 이렇게 도시의 흥망성쇠가 더 빨라질 거고. 전체 인구가 조금씩 심지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역마다 이렇게 인구 분포가 크게 변화하고 달라지면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어요. 유권자 분포가 또 달라지겠죠. 그러겠죠. 미국 선거할 때. 게리맨더링. 그러니까 미국 뭐 공화당의 전통 지지층의 분포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에 영향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나라가 미국이 될지도 모른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어떤 환경이 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훨씬 키울 수도 있고 안 키울 수도 있고 그렇단 얘기네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냥 뭐 이 동네에서 그냥 계속 살다 죽지 뭐 가긴 어딜 가라고 하면 인구가 주는 속도도 그냥 완만하게 줄 텐데. 비슷할 텐데. 야 뭐야 우리 동네 뭐 이렇게 세탁소가 한 곳밖에 없어. 나 이런 데서 못 살아. 나갈래. 하고 가서 자꾸 도시로 이동하고 이런 역동적인 국민들이 많은 사는 나라는 인구가 빨리 줄지 않더라도 지방 소멸은 훨씬 빨리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경제가 이제 번성한 도시로 주로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서울에 있었다면 내가 이동을 할 거야. 여기 좀 살기 불편해서. 그러면 대상 도시가 몇 곳 없죠. 서울 아니면 부산이니까 그쵸. 우리나라는. 네, 근데 미국은 도시들이 만만한 것들이 많으니까 서로 막 각자 헤쳐모여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헤쳐모여가 되면 또 그 도시는 다 이렇게 모이니까 또 금방 번성하게 되고. 야,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 빠르게 줄 텐데 그러면 지방 소멸이 더 역동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나라가 될까요? 아니면 안 그럴까요? 이건 예측해 봐야 되겠다 이건.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해요? 잠깐 딴 생각 집중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게 오늘의 이 뉴스가 이거잖아요. 미국은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는 아니야. 근데 짜증내지 말고 좀 마음 내려놓고. 네, 알겠습니다. 이 프로의 여러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짜증을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에서는 지방 소멸도 나타나고 지방이 소멸하니까 지방의 인구는 더 빨리 줄어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나라인 미국에서도
미국인들이 여러 이유로 역동적으로 이주를 많이 하다 보니 예. 마치 지방 인구가 감소해서 지방 소멸이 되는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일이 여기저기서 발생한다. 알 수 있다. 그러니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도시 집중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인구가 가파르게 꼭 감소한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증가한다고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매우 둘 중요한 다의 얘기인데 변수가 있네요. 그게 보니까. 중요한 건 인구의 증감보다는 어찌 보면 이동의 격동성. 그 나라 국민들의 이동성에 훨씬 더 의존하는데 그렇다면 코리아는 한국은 어느 쪽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걸 집중을 안 하고 뭐라고요라고 또 물어보고 진짜 짜증나네. 뭐라고도 안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한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 뭐 부산 이렇게 떠나면 먹고 살 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은 각 주별로 약간의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결국 선택해봤자 서울 아니면 경기도, 뭐 그런 몇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동성이 상대적으로는 덜 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 같다. 네. 그런 것 같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집중합니다 방송에. 예? 진행자 2명이라고 나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제가 딴 생각하느라고. 네, 그러네요. 네, 아주 훌륭한 지적이었는데 미국도 인구가 늘어나는 미국도 고민이 있더라. 네. 그래도 이런 고민 정도면 그래도 제가 보기엔 약간 애교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뭐 아주 가벼운 뭐 미국에 뭐 그런 일이 있는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심오한 의미와 그러네. 인사이트가 있는 뉴스였습니다. 네. 왜 갑자기 이런 칭찬을? 네. 부모님이 칭찬하면 무섭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네, 중국 얘기 그거 아주 재밌네. 네.谢谢. 예. 셰셰. 예. 어이진 소장님, 아주 오랜만에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